법원을 주저앉히고 검사들의 옷을 벗기고 헌법을 다시 짜서 그 위에 영구집권자가 올라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솥단지 안에 갇힌 개구리 신세가 됐습니다. 당장에는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니 잠이 슬슬 올지 모르지만 이재명이 최근 국민 앞에 내민 것은 민생입니다. 정부는 3월 31일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내놓으면서 고유가 대응과 소비 쿠폰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전국민 70%에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의 돈을 뿌리는 데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5조 원입니다. 이것은 민생이 아니라 오직 눈앞의 불만을 잠시 눌러놓기 위한 정치적 진통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란 전쟁의 장기화 국면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장바구니 생활물가, 이 와중에 26조 원의 돈을 또 찍어서 푼다면 타오르고 있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게다가 한 손으로 돈을 쥐어주면서 소비하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오부제니 이부제니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의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정책의 일관성이 이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민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도대체 뭐로 보이십니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돈이 공짜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지금 1, 20만원 받고 나중에 세금으로 수백만원 뜯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계속 돈을 찍어내다 보면 돈 가치는 결국 휴지가 됩니다.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기인 2024년 말에 부채가 1100조 원대였는데 이재명 정권 1년도 채 안 된 2026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이미 1400조 원을 넘어섰으니 이재명이 얼마나 돈을 찍어대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가계와 기업 부채까지 합산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180%라는 가공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광적인 돈풀기로 인플레이션을 자초하고 나라 국간을 텅 비워버린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체포로 겨우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 벼랑을 향해서 풀 엑셀을 밟으며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셋째,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 모든 빚을 걸머쥐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이 예정된 길입니다. 지금 이 자들은 농사 지을 때 뿌릴 종자까지 삶아 먹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키우던 소를 지금 잡아먹으면 미래의 농사는 지금의 2030 세대가 직접 머물러 때우면서 노동을 해서 논밭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6월 3일 지방선거 앞선거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살포하는 마취제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기초를 허물어 놓고 청년 세대의 어깨에 빚을 얹어 놓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들, 이 자들을 네 글자로 말하면 좌파 본색, 그들이 지향하는 바 좌파 본색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인당 10만원, 20만원 더 준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팔자가 고쳐집니까? 집값이 내려갑니까? 일자리가 생깁니까? 미래가 열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생 대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도 아닙니다. 민생과 복지를 가장한 마취제일 뿐입니다. 마취가 풀리면 그 다음에는 더 극심한 통증이 몰려올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정권은 앞으로는 사법개혁 3법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범 78년여가 넘은 검찰 시스템을 해체한 자들입니다. 법의 뼈대를 부수고 제도의 기둥을 뽑아내고 그 충격으로 불안해진 국민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면서 잠시 잊으라고 하는 정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솥단지 안에 갇힌 개구리 신세가 됐습니다. 당장에는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니 잠이 슬슬 올지 모르지만 이윽고 솥단지에 물은 조금씩 더워지다가 물이 끓게 되고 솥단지 속의 개구리들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신세, 그게 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세인 것입니다.
대외적 고립도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직격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을 도왔지만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 나는 기억하겠다. I will remember it. 이건 단순한 파병 요구가 아닙니다. 동맹의 신뢰를 버리고 중국의 몸을 기댄 정권.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인데 상권 분립의 핵심인 법치를 무너뜨린 나라, 이 나라를 트럼프가 어떻게 파트너로 보겠습니까? 미국은 이미 우리를 우선순위에서 지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ICBM과 드론으로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드론 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남북한 평화체제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동맹도 사법 시스템도 통째로 흔들리는 대한민국.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쁜 징조가 하나로 모이는 이 기막힌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먼저 사법부가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바뀝니다. 그 위에 수십 조씩 마구마구 찍어대서 뿌려댄 돈 가치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의 생명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개약된 사법 3법은 제1단계입니다. 검찰 제도를 날려보낸 것은 제2단계입니다. 개헌 드라이브는 그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법원을 주저앉히고 검사들의 옷을 벗기고 헌법을 다시 짜서 그 위에 영구집권자가 올라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그림이라는 것을 의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온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법 조문 몇 줄이 대한민국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고 법치를 존중하고 나라를 자기 삶처럼 아껴온 국민이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법원이 흔들릴 때 분노할 줄 알고 헌법이 사유화될 때 경계할 줄 알고 권력이 다수결의 외피를 쓰고 자유를 압박할 때 여기서 멈추라고 외칠 줄 아는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국민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애국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흔들린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법이 무너질 때 법을 지키자고 외치는 양심입니다. 헌법 질서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때 침묵하지 않는 시민의 단호함입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복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관은 내일의 체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자유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그 이름 안에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아직 이 나라는 지켜집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